네, 안녕하세요. 유권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유권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목련이 예쁘게 피어나는 3월의 주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주인데요. 22대 총선 후보자 특별대담 세 번째 순서로 안산 을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현 후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보를 받으셨고 전에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안산에서 한번 낙선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안산 지역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정을 붙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유권자 여러분, 우리 김현 후보의 공식 홍보물 이외에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안산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차곡차곡 한번 여러분께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현 후보님 바쁘신 중에 자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그 인사말, 그리고 꼭 찍어달라는 말보다는 정확한 그 본인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 신문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행이 시작되는 곳 비나리 투어고요. 장소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에는 신점숙 작가님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대담은 경인매일 방송 그리고 경인매일 신문 지면 그리고 안산시흥 광명에 보급되는 서울뉴스 특집으로도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안산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 후보님의 자세한 내면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산을 1동, 2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월피동, 그리고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9개 동을 지역으로 둔 안산을 국회의원 후보 김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인메일을 통해서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김긴식 회장님의 인터뷰로 오늘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총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표 행사를 꼭 하셔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를 빼먹었는데 대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역구가 변경되다 보니까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세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졌죠. 네, 9개 동입니다. 그럼 선거 전략도 바뀌셨을 텐데. 워낙 상록을 이번에 이제 김철민 의원이 네. 관록으로 관리하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단원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인데 사실은 단원으로는 안산에서 행정 그다음 경제의 중심 지역이고요. 상록은 되게 이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월 19일 날 네. 선거 획정이 됐고 3월 1일 날 경선을 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두 국회의원하고 같이 함께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게 17일 날 제가 이제 안산을 후보로 결정이 났는데 네. 사실은 사는 곳은 성포동이고요. 사무실은 호수동이고 해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네. 안산을 그러니까 시장 선거를 치르듯이 네.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철민 의원이 오랫동안 지역구를 다졌고 거기에 있는 시도 의원들이 워낙 열심히 활동하셔서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제가 특히 이제 전철역을 중심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매우 좋습니다. 네. 지역구가 바뀐 만큼 이제 공약사항도 좀 달라졌을 텐데요. 대표적인 공약이 있으시다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안산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배경에는 네. 결국 인구수가 네. 급감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미래도시 새안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안산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안산대학, 안산대학, 서울예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는데 이 4개의 대학생들이 복지 문제, 특히 주거 복지 문제, 교통 복지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빠져나가는 안산이 아니라 안산에서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주택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를 함께 양문석 후보와 그다음에
단원 예. 안산병의 박해철 후보가 주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안산 전체를 새롭게 지도를 바꾸겠다라는 게 저희 공약입니다. 그 공약 중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안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네요. 9년 살았습니다. 9년 산. 네. 안산 처음이 아니네. 9년입니다. 그럼 낙하산도 아니고. 예, 2015년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그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015년도에 제가 안산에 와서 네. 올해 9년 차가 됐고 중앙당에서 당직을 맡았을 때도 출퇴근을 안산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 문제나 아니면 네. 주택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다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이었기 때문에 네. 과천에서 안산 출퇴근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대외 활동은 좀 많이 못했지만 네. 그리고 정치 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네. 종합적으로 안산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거 이전에도 주민분들과 많은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네. 평상시에. 10월 달부터 사실은 이번 선거 운동에서 바뀐 게 네. 후보자가 명함을 10월 13일부터 배포가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12월 13일이 후보 등록이었고 예비후보 등록 2달 동안 제가 골목골목 샅샅이 누비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주문 그다음에 반드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해서 네. 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좀 해서 견제 기능을 갖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안산의 봄, 사월의 봄을 캐치프레이즈로 했는데 네. 대학생의 봄, 그다음에 엄마의 봄, 아, 청년의 봄 이렇게 간담회도 좀 해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와닿는 실질에 와닿는 그런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평상시에도 민심을 많이 이렇게 탐방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국민들의 생활이 거리두기 제한이나 집합 금지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집에서 핸드폰, TV 등등으로 많이 때웠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도 지났고 봄이 됐는데요. 생활체육도 같이 통합 과정에 아예 그냥 국민 일반 생활체육은 그냥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난리 네. 이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있었죠. 그래서 하나로 좀 모으고 그리고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는 게 있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활용이 되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 김규식 회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꼭 뭐 저를 떠나서. 네,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제 골목골목에 이제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서 네. 보건 의료 분야가 병원에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다양한 활동이 있으면 있을수록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특히 골목에 많은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청소년대로 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대로 이렇게 다양한 계급계층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고요. 네. 구체적인 제도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관련한 경제 문제는 사실은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네. 공약을 했고요. 네. 가구당 1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배달을 많이 해서 먹고 있고 이제 1인 가족, 1인 생활 형태가 많은데 실제로 그 이유도 저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지역 화폐 문제도 조금 더 확대돼야 되고 네. 이 정부에서 축소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과 아울러서
대표님이 얘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음. 이 여야 공통 공약으로 채택돼서 네. 그것이 뭐 표필인지는 아니다를 떠나서 민생이 파탄 나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먹고 살기 편한 나라, 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건 사실 뭐 정치인들이 먼저 지도를 잘 해주셔야죠. 최근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그 대치가 그걸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 보고 있는데요. 이 의료 대란, 양쪽 다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 공약을 드러낸 것이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네, 지금 100일이 넘었죠. 김건희 그 국정 운영의 동반자께서 사라지고 난 이유가 명품 핸드백을 수수받아서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네,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고 갑자기 의료진에 대해서 2,000명을 늘리는 공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안 자체가 좀 불순하다라는 점이고요. 이것은 선언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네. 협의하고 협상할 문제다. 예, 노사 간에 현안이 생겼을 때도 사측과 노동자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때 원만하게 풀리지 그것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로 가면은 그거는 투쟁이나 극단적 선택으로밖에 가지 않는데 이번에 의사를 증언하는 문제를 그렇게 선언하는 형태로 봤거든요. 네, 결국은 대통령이 뭐 협상을 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협상을 해라라고 했지만 언론에서 좋게 포장해서 그렇지 네, 사실은 투항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은 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틀막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카이스트 학생,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고 내동댕이 치거나 그리고 주인인 졸업생을 정말 그 손이 흉기인 경호실 직원이 끌고 나가거나 이런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도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의사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다음 직장인들 이런 전 국민이 지금 윤석열 정부 평화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오늘 부모님의 좀 철학을 듣고 싶었는데 대정부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철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긍정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총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안산은 그 민주당 일색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안산 시장만 국민의힘 출신 이제 시정을 2년째 보고 있는데요. 당선되신다면 민주당 당선인으로서 이제 국민의 후보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을 떠나서 안산의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협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네. 도지사는 민주당, 네. 시장은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은 민주당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4.16이 10주기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세월호 유가족하고 당시 정부가 합의해서 지금 그 체결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첫삽을 뜨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는 국가에 의한 무자기한 살인행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상규명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과 아울러 기억하고 기록해야지만 두 번, 세 번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음. 세월호 유가족하고 한 약속이 네. 정부를 떠나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안산 시민들이 정말 단결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생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는 안산 시민에게 빚을 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명안전공원이 갈등 과제에 있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과제일 수도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안전 도시인 안산이 무겁고 그런 기억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그 생명 안전 도시가 전 세계인이 와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정부와 도와 네. 시와 현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네.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의 문제, 주택의 문제, 그다음 대학생들의 보다 좋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학교 앞에 있는 그 상인들과 또는 이제 그 오피스텔 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어. 편리하게 어.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문을 꺼내주시니까 편안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의 중심지 하면 또 현재 그 문화, 예술, 체육 등등 복합시설이 모여있는 화랑이원지입니다. 거기에 이전 시장도 그렇고 현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초지 역세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 가장 중심지에 있는 4.16 생명안전공원. 물론 평목강 사건이 났을 때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취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안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이걸 시민들이 다 알려서 다시 한번 그 공감대를 구하는 것 아니면 장소를 옮기는 것 아니면 현행대로 밀고 나가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어, 합의의 주체는 예. 정부하고, 예. 그다음 4.16 재단, 예. 시민, 합의한 거라고 저는 2015년도 합의가 됐고, 예. 그것이 이제 재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시에서 그 배분하는 재정, 도에서 지원하는 것,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금 지연된 거기 때문에, 네. 특별법에 입각해서 합의한 내용이 실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공분의 문제는 사실은 요즘은 워낙 그 발달된 방식이 네. 있어서 네. 지금은 왜 그 봉안당을 혐오식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또 어차피 여기 살다가 세상을 가는데 네. 그것이 독일의 네. 홀로코스트나 아니면은 미국의 저 9.11 테러가 그 뉴욕의 한 북한에 있었지만 네. 그것이 모든 전 세계인들이 가서 보는 관광 네. 코스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생명안전공원이 그 옆에 산업박물관이 있고 경기도 미술관이 있고 화랑유원지가 있고 캠핑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4.16 저 부대 시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걷는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화랑유원지라는 그런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의 희생과 함께 4.16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저는 상생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너무 한쪽을 강조하거나 그것이, 이게 좀, 우리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내지는 상업적인 그런 접근성과 경제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4.16이라는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사유 중에 하나도 4.16 아니었습니까? 네, 소수 의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5.18, 4.3, 그리고 21세기에 정말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처참하게 당할 이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산이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면 저는 전 세계인들이 저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사실은 이스라엘 학생들이 방학 또는 수학여행 코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4월 16일 즈음에서 올레길을 걷듯이 그 생명안전 길을 걷고 네. 추모하고 같이 기억하고 기록하면 저는 굉장히 같이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저도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바탕에 진행하는 과정에
얼마 전에 그 송진섭 전 안산시장님이 저희 본사에 이런 제보를 해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 아니라 안산 시민들이 알고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송진섭 전 시장님이 그 과정을 좀 살펴보시고 말씀하신 게 더 순서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안산의 어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유가족들하고 다 관련성 있었던 분들은 왜냐면은 97년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엄마, 아빠들이 안산에 정주하게 온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즈음, IMF 때 정말 힘들게 네, 터전을 잡고 있던 분들이 많이 와서 안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송진섭 시장님이 시장할 때 네. 이지 않나요? 많이 네, 했다는 맞습니다. 네. 그러고 그분이 이제 종교활동하는 곳 안에서도 희생당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저는 충분히 그 문제 역시도 해결될 과제다. 네. 그리고 사실 송진섭 전 시장님은 1988년도에 평민당에 함께 입당했던 네. 동지입니다. 아, 네, 그래요. 당을 떠나서. 네. 오늘 많은 후보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결같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또는 매니페스토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인터뷰할 당신 잘하세요. 그리고 4년 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신다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안산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 인물로 새 안산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저희 시민들의 여러 같은 성화의 결과가 네. 바로 말씀하셨던 이제 특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안 보인다. 그리고 도대체 안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본인들은 항명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그 평가는 매우 냉정하다. 그리고 특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권리당원이 240만 명이고 네. 당원 규모가 배가 됩니다. 500만 명이 일반 당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산은 저희 안산을만 하더라도 10,000명이 권리당원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이면 유권자로 기준으로 치면 투표하는 분들 하면 한 10분의 1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의 눈으로 현재 정치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예를 들어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예전에 약속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4년 뒤의 평가는 똑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생각된다라면 그 특권은 제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반드시 내려놓고 또 개선해야 되거나 보강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 언론과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대담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할 용의가 있어요. 오. 네, 간담회든 인터뷰든 그러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든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진이 있고 시도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상임위원들 이렇게 네. 하면 100명 정도의 저희 당원들이 늘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원외고 시도의원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 네. 구조는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지역 언론과의 협력, 이거는 제가 원래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했기 때문에 예. 안산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예. 떠나는 안산이 아니라 돌아오는 안산을 만들려면 미디어와의 협력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키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이런 지금과 같은 대담은요, 과거엔 각 단원을 지역에 있던 것이 지금 안산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던 당시에도 이 지역은 전국에서 투표율 최하위에서 2번째였습니다. 이런 대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공식 홍보물이나 현수막에 의존하지 않고 후보의 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보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권자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물론 투표율도 높여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정주식 약하고 애양심이 작다는 이야기인데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2020년 21대 총선의 투표율이 66%였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힘 유권자 지지하는 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의 평가가 매우 상반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권을 심판하자 내지는 민주당을 평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떠나서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저 김현은 안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동, 이동, 월피동, 그리고 부곡동, 성포동, 안산동, 고잔동, 중앙동, 그리고 호수동의 9개 동을 근거로 한 안산을에서 4월의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언론개혁도 잘하고 검찰개혁도 잘하고 국회의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언론인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국정 운영에 경험 있는 김현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안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동골쇄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영상에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무료 대란으로 아픈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주셔야 우리 국민들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신 이 김현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투표합시다에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그게 아니죠? 투표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면 되고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라. 네. 이 말씀이에요. 유권자는 투표로서 사실 이 표 한 개의 값어치가 네. 제가 계산을 다 해봐야겠지만 4천만 원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4천만 원 됩니다. 예산으로 나누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한 표를 꼭 행사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했던 삼성의 대재벌 회장도 한 표밖에 없고 네. 안산 시민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한 표의 등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김현 후보님 당선을 같이 지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후보님들이 오시면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우리 저 김현 후보 화이팅 어떨까요? 안산을 기호 1번 국회의원 후보 김현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